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은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종가까지 천천히 풀 양봉 급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나스닥은 0.38% 하락했었고요. 야간 선물은 0.71% 상승했었고, 이때 외국인 선물은 1351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물은 0.83% 갭 상승 후에 올라와서 2.18%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있었죠. 10시 전에 약간의 완급 조절 정도가 나왔고요.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2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CPI 발표했고요. 미국 8월 졸트 보고서 공개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현재 동결이 13%, 인하가 87%로 인하가 우세한 상태입니다. 12월 1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9월 3일 이후 최저 거래가 나오면서 콜옵션에서 37억, 풋옵션에서 42억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12월 2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은 1월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량씩 거래됐고요. 3월물은 630콜, 600콜 등이 거래됐고, 6월물은 600콜, 575풋, 560풋, 515풋, 480풋, 455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12월물은 580콜, 560콜, 580풋, 506 청산을 포함한 56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오버나이트 레포를 통해 미국 은행 시스템에 135억 달러를 공급했고, 이는 현재 단기 자금에 대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유동성 공급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버나이트 레포 유동성 공급은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며,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방어력을 키울 수는 있으나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없으면 빠르면 1개월 내부터 3에서 6개월 정도 이후부터는 신용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방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을 껐다라는 건데, 이제 완벽한 발화점, 화재의 원인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또다시 불씨가 일어나면서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1시 30분에 내각회의를 주최하고, 그 결과 발표를 우리나라 시간 새벽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했다고 발언했고, 그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테슬라 주주가 지난달 승인한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이 결국 향후 테슬라 주가를 많이 끌어내릴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일정은 12월 4일에서 12월 중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 연기금 코스닥 거래세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면 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이 1천을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을 원안대로 728조 원 규모로 결정하고, 오늘 밤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내년에도 재정 확장 정책은 지속될 예정이며, 환율 상승 압력은 계속 커지다가 내년 4월 세계 국채지수 윅비에 편입되면서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이고요. 이거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텔레그램 정규반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종합 요약하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장 초반은, 오늘 우리 장 초반은 혼조세라는 표현을 썼죠. 자, 장 초반의 움직임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탈도 했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밀어냈다가 하는 혼조세가 나타났고요. 개장 후 한 5분 정도부터 V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부분 개장 후 5분 뒤부터 약 V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술적 특징으로는 시가봉 이탈 후, 자, 기술적으로는 여기 시가봉을 이탈한 후에 손절하고 나서 상황을 살핀 뒤에 재진입이 필요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전일 종가 베팅한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이 프리장에 전혀
청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하락 배팅에 대한 물량을 조절하거나 다루지 않았으면 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량을 조절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뒤 혼조세를 잠시 보인 뒤 수급은 외국인 선물 매수, 자 외국인 선물 매수 그리고 개인 현물 매도, 그다음 외국인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개인 콜옵션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상승세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공개된 이후 시장은 다시 천천히 우상향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스닥과 함께 흔들렸는데, 자 그게 뒤에 보면은 여기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스닥과 함께 흔들렸는데 또 중요 자리는 지켰어요. 이때 시장이 하락해도 상승 수급 기조 변화는 없었고, 변화 없었죠. 10시 끼고도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오히려 더 매수량이 늘었고 프로그램도 변화 없었고요. 오히려 외국인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눌렸다가 롱 포지션으로 갈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게 결이니까. 프로그램 비차익은 5천억이 넘어가면서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은 낮았고, 자 이미 방향성을 바꿀 만한 임계점은 통과했습니다. 결국 종가까지 1조 2천억가량 매수로 종료했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 마지막에 한 번 더 뻗어 올립니다. 지난번에 하락할 때도 가다가 마지막에 매도를 쭉 늘려서 끝났죠. 일봉상으로 빚값 추세 라인에 근접한 채 끝났기에 내일 종가상으로 해당 자리를 안착하는지 아니면 결국 막히고 안으로 들어와서 끝나는지, 혹은 돌발 변수로 하단 빚각을 다시 위협하는지 아침에 장세 판단부터 진행하며 함께 살피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가 지나면 현재 삼각 수렴, 자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 빚각, 지난번에 막혔던 자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11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최종 네 번째 하단에서 올라오는 방어 빚각, 그게 어찌됐든 수요일, 목요일,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다음 주에는 탈피가 됩니다. 보통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탈피가 되는데 정말 최고로 길게 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현재 삼각 수렴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방 12월 내만여의 날 싸움이 진행되겠죠. 수렴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현재 오늘 오후장에 계속 붙어 있었던 563에서 565 라인, 그 다음에 555.5가 새로운 매물대로서 거래가 됐다 했죠. 새로운 거 거기가 이제 555에서 556짜리, 이렇게 수렴권 내에서 중요한 자리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롤오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만여의 날 간단 포지션 현황은 12월 코스피 선물과 12월 옵션으로만 한정지어서 보면 외국인은 현재 하방입니다. 선물 매도죠. 아무리 줄고 있다고 해도 매도죠. 그다음 풋옵션이 기존에도 많았죠. 콜 매도 많았죠. 그래서 하방 수급을 약화시키는 중입니다. 대신에 그런 하방 상태에서 최근에 환매수 많죠. 오늘도 홀매수, 풋매도 많았죠. 그래서 하방 수급 자체를 약화시키는 단계, 하방으로 진행됐던 수급을 약화시키는 단계, 끌어내리는 단계고, 개인은 상방 상태입니다. 수익 중인 상태로 볼 수 있고요. 현재 금융투자는 하방 상태였는데 하방 수급을 외국인들이 약화시키는 만큼 금투는 강화시키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선물 매도가 1조 원이 늘었고 풋옵션도 20억이 늘었죠. 하방 수급은 선물이 세기 때문에, 자 하방 수급 자체에서는 선물 매도로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는 금투의 선물 매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선물이 더 세기 때문에 12월 만기를 앞두고 누르지 못하면, 자 12월 만기가 요쯤 되겠죠? 18거래 요쯤 되겠죠? 그러면 요때 앞두고 이렇게 누르지 못하면 금융투자는 외국인은 둘 다 롤오버,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3월물로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일부 4컷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오전에 아침에도 짧게 보고 4컷 정도만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규반에 올려드린 내용 일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복기식으로요. 자 먼저
9시 16분.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청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산? 전날 외국인들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끝나면서 들어간 목요일 위클리 콜 옵션 40억대 물량에 대해서 아침에 프리장 때 갭상승 출발했음에도 청산이 없었습니다. 보유하고 오히려 좀 더 사는 움직임까지 나왔어요. 지난번에 바로 다음날 청산하면서 밀린 것과 다른 흐름이죠. 지난번에는 만기가 끝나서 들어온 콜옵션을 다음날 청산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장 때 가다가 급락으로 이제 넘어갔죠.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시 25분에 외국인 선물 매수는 환매수 중심, 금투의 선물 매도는 신규 매도 중심이었고요. 1차 저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563에서 565 라인 상태에서 잡아드렸고요. SK하이닉스가 3% 반등, 외국인 선물 2,000원 매수 돌파, 프로그램 비차익 3,000원 매수 근접 중, 외국인 전일 위클리 콜 청산 아직 없고 홀딩 중, 10시 파월 일정 근접. 무슨 말이에요? 상승을 하는데 10시 근접할 때 잠깐 주춤거릴 수 있다. 주춤거렸죠? 10시에. 상승은 하는데 이제 상승 수급이잖아요. 상승 수급이 진행되는데 10시 앞두고 좀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별일 없으면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거죠. 수급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돈의 흐름. 그리고 9시 42분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3천억 돌파, 10시 앞두고 1차 저항 근접하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수급 기조가 큰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10시 앞두고만 잠깐 파월의장 무슨 얘기하나 이제 지켜보고 싶은 사람들이 빠진 다음에 별 얘기 없네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수급 기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급 기조 변화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기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든 상방으로 물결, 파도를 타야겠죠. 외국인 선물 매수가 3천억을 돌파했고 파월의장 연선물은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죠. 10시 5분에는 상승 수급 지속 중에 볼벤 상단에 근접하고 있었죠. 바로 그게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563에서 565 주요 매물대 체크 중인 시장이었고요. 자, 두 번째 컷으로 12시 32분 좀 쭉 이제 넘어와서 점심시간대로 갑니다. 요걸 보기 위해서 하락을. 자, 나스닥이 추가 하락하는 중에 노란선 체크는 오전에 돌파했다가 지지받는 자리입니다. 자, 나스닥이 함께 떨어지면서 같이 밀렸는데요. 제가 최대한 우리 증시는 나스닥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고 있다. 상승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좀 늦게 떨어지고 덜 떨어졌습니다. 12시 34분에는 그래서 여기 체크했던 거고요. 여기 체크했던 거죠. 분할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니까. 12시 34분에 외국인 전일 매수한 위클리 콜옵션이 아직도 홀딩 중이며 560 위클리 콜을 위로는 추가 매수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좀 더 추가했던 물량도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갑자기 청산하지 않는지는 체크 중인데 끝까지 청산은 없었습니다. 12시 42분 외국인의 선물 추이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딛고 올라가는 것을 설명드렸죠. 나스닥과 함께 흔들렸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었죠. 그래서 잠시 흔들다가 극복하고 더 올라와서 이제 오후 방송으로 넘어갔던 상태였고요. 1시 54분에는 아침 흔들기 이후 수급의 결은 상방을 계속 유지한 채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2시 반에서 3시 20분 단계적으로 이때에는 외국인들이 혹시 오늘 선물 매수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나 종가 부근까지 와가지고 투신 물량을 일부 받아주는 정도로 매수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2시 10분에는 아직도 수급의 결은 상방 유지 중이나 시간은 마무리 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자, 2시 10분이면 여긴데 마무리 국면이야 이미. 여기서부터 더 해봐야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러다가 흐지부지 끝나잖아요. 그럼 일찍 마무리해가지고 롱 포지션에 대한 마무리를 빨리 지어가지고 하루를 정리하고 복귀하고 또 이걸 지키고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죠. 2시 21분은 외국인 선물 매수 9천억 돌파. 2시 24분은 미국 연준은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라는 소식 발표되었고요. 자, 세 번째 컷으로 이제 수급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마무리 국면이었죠.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위클리 옵션 포지션으로 외국인 상방, 개인 양방. 금융투자 콜매도가 많았던 것을 정리했고요. 월물 옵션으로 12월물 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아직은 하방이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콜을 좀 샀으나 그래도 누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하방이 우세였고 개인들은 오늘 콜매도 23억 했으나 아직은 그래도 콜매수가 조금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금융투자는 흐지부지 약간 매수 쪽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컷 살펴보면
12월물, 선물, 내만유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물과 월물 옵션을 합성해서 만기 베팅 포지션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 때문에 그런지 하방, 개인은 선물 매수로 상방, 그리고 금융투자는 최근에 이제 선물 외국인들의 환매수를 다 받아줬죠. 선물 매도로 전환돼서 하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니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보면요. 미니 선물 옵션 시장은 외국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상방, 이거는 해치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나머지가 하방이 있었으니 미니 선물 옵션 쪽으로 커버가 되는 상태고요. 개인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양매도, 그러니까 변동성을 추구하는 것이 미니고, 그 변동성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외국인들의 상방 배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하방이었죠. 외국인과 반대로. 선물 포지션의 롤오버는 만기 5거래일 이내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스프레드 거래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잘 살펴야겠죠. 자, 이런 파생반에 나는 관심이 있다, 나 이런 게 장중에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일부만 보여드린 거지만 장중에 계속 이런 수급 현황이나 현재 장의 상태, 그리고 현재 시장의 특징, 수급 에너지원, 장세,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가 된다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방도 따로 있고요.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따로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접속해서 다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자리 적용 플러스 옵션 가격 등 매물대 자리를 적용해가지고 618, 599 나중에 보고요. 585도 당장은 급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20포인트 차이니까 585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본 자리였죠. 11월 14일에 갭으로 이탈한 뒤에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563에서 565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12월 2일 가까스로 돌파 안착해서 565.45로 끝이 난 다음에 현재 야간 선물 기준 568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550에서 551 이것도 12월 1일 지지 확인하면서 종료했고요. 해당 종가는 553.4였습니다. 그 다음 534에서 36, 526, 520에서 22, 500에서 502 이 정도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또 필요할 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7로 이틀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고요. 전일 위클리 만기 효과로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3, 4일 이상이 백어데이션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마감한다면 그런 경우 내만유의 날 직전에 급락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 선물이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미래 베팅이 미래 어떻게 볼까요? 라고 했을 때 미래가 더 안 좋게 본다라는 시선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41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6,603억 매수했고요. 투신은 반대로 투신 선물은 종가에 5천억가량 늘어서 5,444억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줄였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은 9월 만기 이후 약 3조 5천억 정도 이상 매도 상태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조 1928억 매수하면서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1255원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7.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488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1470원 위로 올라오니까 계속 저항대 역할을 하고 또 당국의 대응도 나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또 청산도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 확인 계속 하고 있고요. 상승 쪽으로 계속 전개되는 거 월봉입니다. 아래로 1410원과 1440원 돌파했고요. 이제 1470과 80원을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싸우고 있고,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증 등 구두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00짜리, 그 다음 2009년 기록 자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5.77% 하락한 29.73으로 마감했고요. 이제 30포인트 안쪽으로 드디어 들어왔네요. 여전히 옵션에 의해 높은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제법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한번 잠시 피보나치를 좀 잡아볼까 하는데요. 자, 44.65에서 18.03까지 해가지고 피보나치 잡아보면 지금 38.2자리 거의 근접했고, 자, 여기 갭 자리 기준으로, 여기 박스 자리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38이죠, 지금도. 그 다음에 여기 갭 자리를 놓고 봐도 38이 좀 이따 23.6자리 가까워지고 있고, 여기 갭 자리로 기준으로 보면 23.6을 통과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화면에서의 저점까지 고려하면 38.2가 28.3이에요. 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렸다가 밀리는 거는 시장이 계속 천천히 편안하게 우상향할 수도 있는 건데요. 갑자기 여기서 튀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한번 슬쩍 접었다가 별일 아닐 때 접었다가 한번 쭉 튀어 올라가게 되면 이날이 바로 급락장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0일을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 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약 8.8%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며 대략적으로 위로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7이지만 편의상 그냥 선물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615자리, 자 615는 여기까지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로는 516 정도, 약 100포인트 정도의 그 범위가 나오죠. 자, 이거를 22거래일 동안 위아래 총 100포인트 기준 잡고 위로 50포인트, 아래로 50포인트 정도가 현재 변동성 지수를 고려하면 옵션에서 베팅되어 있는 변동성 밴드입니다. 이 정도는 이 지금 옵션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